남북 분단과 전쟁이라는 급변하는 역사를 겪으면서 국내 좌파와 우파 모두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르크스의 이론이 제대로 연구되지 못하여 건강한 좌파가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일제에 의해 탄압을 받았고 휴전 이후에는 마르크스 이론이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마르크스 이론조차 제대로 공부하기 어려웠고 해외에서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 발전한 좌파 이론은 아예 소개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죠. 마르크스주의자로 출발했다가 그 비현실성에 실망하고 노동당 창설에 참여했던 조지 버나드 쇼라든가 마르크스와 레닌을 비판한 베른슈타인이나 카우츠키와 같은 이론가들이 대표적입니다. 좌파 자체가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역사를 거치면서 현실적으로 마르크스 이론조차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채로 맹목적인 추종을 하거나 탄압을 피하거나 맞서다가 결국 종북 주사파와 손을 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르크스와 레닌을 비판하고 북한 인권 실태를 지적하거나 북한 정권을 부정하는 좌파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일제로부터의 독립운동에 좌우가 협력하다 보니 해방 이후로도 종북 좌파,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는 마르크스 이론을 비판하면서 급진적인 혁명이 아니라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노동자들의 점진적인 권리 향상을 꾀하는 좌파가 성장을 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마르크스주의를 청산하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우파 역시 좌파 이론을 제대로 공부해서 견제하지 못하고 태생적으로 어느 정도 좌편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서구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과정은 공건주의 체제에서 산업혁명 이후 자본가의 증가와 시민계급의 성장, 공건제도 붕괴와 같은 경로로 이뤄졌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에서 외세에 의해 급작스럽게 자유를 맞이하면서 자본가 계급의 성장이라는 과정을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신체제 하에서 정부 주도하에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다 보니 정부의 지원 없이 부의 축적을 위해 회사를 성장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로지 개인의 부를 위한 경영이라는 것이 죄악시되는 경향이 있고 좌파의 공격에도 취약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책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지만 이 정도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